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학을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전풀이로 2021년 수능이고요. 22번에서 25번 서영은의 제목이 뭔가요? 어렵던데요,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법.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막을 건너는 법. 저는 일단 서영은이라는 작가도 좀 잘 모르는 작가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사막을 건너는 법, 이것도 뭐 들어본 바 없습니다. 이거를 바로 지금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똑같이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문학도 문제를 먼저 읽어볼 거고요. 22번은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하나만 읽어볼게요. A는 화상 장면으로 삽입,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럼 뭐냐? 서술할 때의 특징.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좀 문학 시간에 아마 좀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서술상의 방법들이 있다면은 그걸 좀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23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23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뭐 경험담을 잘하고 있다. 결국 뭐냐면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24번의 경우는 A와 B 부분에 대한 이해로, A와 B는 어쨌든 B는 여기 보이긴 하는데 A는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A와 B의 차이, 결국 이것도 그 대립, 비교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3점 문제네요. 그럼 보기 정도는 읽고 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보기는 보면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고 후각화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감각은 여기 지금 통각은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시각, 후각, 청각, 통각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감각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체념물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또는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국 뭐 어떤 번민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약간 뭐 그런 거겠죠. 번민, 괴롭고.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이제 소설을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소설은 감정이 나오잖아요. 우리 감정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소설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마이너스는 부정적인 거. 번민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건 부정적인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뭐 행복하거나 당연히 그런 건 긍정적인 거겠고, 뭐 웃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딱 봐도 지금 일단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감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이 되어 있네. 여기 지금 모든 사물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차단된 거예요. 벌써 약간 부정적이죠? 차단은 긍정적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거는 공개된 거 또는 열려 있는 거겠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 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직 냄새였다. 군인이었나봐요, 과거에.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인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제가 지금 감정 부분에만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다는 거 열심히 눈치채셨나요?
지금 이 서술은 앞서 문학 지금 기본 풀이 방법에서 보았지만은 지금 감정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 지금 행위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을 봤을 때는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나 무의미했고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자 뭔가 대립되는 게 나오죠. 지금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 나는 긴박해요 현재 지금. 근데 밖은 자 세모를 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내가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대요. 패덕스러운 게 뭘까요? 이건 단어 우리가 한번 봐봐야겠죠. 전 자주 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어를 처음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감정적인 표현이고 그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자기와는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현재 봤을 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자기의 감정은 부정적인 거였고 밖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남이라는 게 나왔어요. 남이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는 남이라는 거나 아틀리에나 이런 애들도 결국 나와는 구별되는 밖의 존재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건 자신의 기분이겠죠.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감정,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추론할 수 있는 감정은 뭘까요? 약간 좀 뭔가 외로운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실내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어서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 어디 갔는데 어떤 다방 같은 그런 술집 약간 술집 개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담배 연기가 꽉 차 있고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되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재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나 봐요.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거기에서 나미한테 어떤 얘기를 했나 봐요.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대.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아까 말한 것처럼 군인이었잖아요. 땡땡 연대 그 군대 보면 연대라는 게 있대. 연대장도 있고 뭐 그런 연대라는 게 있는데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여기는 지금 약간 어조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구분되죠. 이 부분이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이한테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군대 때 얘기를. 전투는 고사하고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 80km 거리였지 뭐네요. 나와 한병장이라는 게 나오네요. 갑자기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서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입체 영화가 뭘까요? 3D 영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벌써 그런 그게 있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현재 그 어떤 과거 내용의 저거를 입체 영화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 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이따급층 여우나 늑대들 같이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의 방향감각을 잃고 윈도우에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전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석한 표정으로 그는 나왔는데 여기서 좀 그가 겁에 질린 해석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이거는 자기네 감각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는 겁에 질려 있네요. 그리고 시면 속에 샘처럼 솟아오르는 듯한 넘치던 생동감 없이는 자 여기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생동감이 나와요. 왜냐면 그전에는 생동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시면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참 말도 어렵게 쓰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나는 혼자서 방긋 웃었어. 과거 내용을 얘기할 때 전장에서 느꼈던 한병장과의 경험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갑자기 보면은 이 앞에 내용 다르잖아요. 앞에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인데 현재는 전투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고독함을 느끼고 있고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번민이 나와 있는데 과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방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동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참 희한합니다. 그냥 변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내리는 듯한 목소리를 말했어. 자, A 부분 나왔네요. A 부분. 자, A 부분이 서술상 특징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눈에 딱 보이죠? 앞에 부분은 내가 남이한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아, 나 이랬어. 나 그때 이랬지. 하하. 이런 생동감, 하하, 방긋 웃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투가 좀 바뀌고 있어요.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내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갑자기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차일병이 난가 봐요. 이 대화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아니요, 전혀.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이게 차죠.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무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라고 한병장이 얘기합니다.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아까 생동감 나왔지만 자꾸 이 전장에서 자꾸 생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바뀝니다. 남이한테 얘기하는 건가 봐요.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중장이 나왔어요. 우리 중장이 나오면은 내용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가 나오는데 노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잃어버린 물건?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되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느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노인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 노인과 저 물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야. 이런 심정이래요. 아주 궁금해 죽겠나 봐요.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갑자기 이제 현재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빛이 파라솔, 괴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리어카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짐을 이렇게 놓나 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 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갑자기 물 웅덩이 쪽으로 가는데 개는 하루 사이에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이게 이제 노인이겠죠.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었대요.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어,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결국 모르는 거였겠죠. 물건이 뭔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 현재. 물 웅덩이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되게 불안한가 봐요. 무슨 내용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자, 문제풀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힘들 것 같아서 독해 부분만 따로 올려드릴게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